2022년 겨울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 같은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같은 교재를 펼쳤으며 하루에 12시간씩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험에서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석 달 뒤 다음 시험에서 합격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 같은 시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력량은 동일했습니다. 공부 시간도 비슷했고 사용한 교재도 같았으며 지능 검사 점수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토록 잔혹하게 갈린 걸까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주저앉는 그 이유를 오늘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의 차이는 재능도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실패라는 상황 앞에서 뇌가 보이는 반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공하는 사람의 뇌와 실패하는 사람의 뇌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 스타포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피험자 240명에게 의도적으로 실패 경험을 하게 한 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패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그룹과 오랫동안 무기력에 빠지는 그룹 사이에 뇌 활동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회복하는 그룹은 실패 직후 전전두엽 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뇌의 사령부입니다. 이 그룹의 뇌는 실패를 마치 새로운 정보를 입력받은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분석 모드로 즉시 전환된 겁니다. 반면 오래 무기력에 빠진 그룹은 전전두엽 대신 편도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그룹의 뇌는 실패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은 넘어짐을 경험했는데 한쪽 뇌는 어디에 돌이 있었지 다음에는 피해야겠다고 반응하고 다른 쪽 뇌는 나는 걷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걸으면 또 넘어질 거다라는 공포 반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석 달 뒤에 합격과 3년째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이었습니다. 2012년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케빈 옥스노의 연구에서는 이 패턴을 더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패 후 뇌의 반응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입니다. 실패를 인식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뇌에서 편도체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건 성공하는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충격 이후 약 2초에서 3초 사이에 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이 개입하면서 이건 정보야 분석하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순간 편도체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뇌는 냉정한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면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일어납니다. 편도체가 계속 지배적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다시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자기 공격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분석 모드에 들어간 뇌는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이고 일시적이고 변경 가능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3번 문제의 유형을 놓쳤으니 다음에는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자는 식입니다. 반면 공포 모드에 갇힌 뇌는 실패의 원인을 전체적이고 영구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실패를 자기 정체성과 동일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 현상을 202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스타포드 대학교의 캐롤 드움 교수입니다. 드움 교수는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형 사고방식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능력은 노력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서 뇌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분석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란 곧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서 뇌가 편도체를 폭발시켜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이 두 사고방식에 따라 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전두엽과 해마를 연결하는 신경 경로가 더 두껍고 활성화 빈도가 높았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굉장하는 부위입니다. 전전두엽과 해마의 연결이 강하다는 건 실패 경험을 학습 데이터로 저장하고 다음 시도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반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편도체와 시상하부를 연결하는 회로가 더 강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편도체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2021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만성 코르티솔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전두엽의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패턴이 반복될수록 분석하고 계획하는 능력 자체가 뇌에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패가 실패를 부르는 구조가 뇌 속에서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2018년 런던 대학교의 발달심리학 연구팀이 4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차이는 대부분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변수는 어린 시절 실패를 어떻게 다뤄봤느냐의 경험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패에 반응하는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반응한 부모의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72%였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어디가 어려웠어? 라고 반응한 부모의 자녀들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68%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차이가 아이의 뇌에 완전히 다른 신경회로를 형성시킨 겁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은 아이의 뇌의 실패는 곧 나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이라는 회로를 심습니다. 이후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면서 이건 위험이다 피해야 한다라는 공포 반응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어디가 어려웠어라는 말은 실패는 분석의 대상이라는 회로를 심습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탐색 반응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 패턴은 한 번 형성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거의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30대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 40에 승진해서 탈락했을 때, 50살에 건강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린 시절 형성된 그 회로가 여전히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신경과소성 연구에서 성인의 뇌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경과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를 바꾸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한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실패 직후 5분 이내에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뇌에게 이건 위협이 아니라 학습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전전두엽을 강제로 활성화시켜서 분석 모드로 전환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실패가 1년 뒤에도 중요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8주 동안 매일 실천하게 했더니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평균 23% 증가했고 실패 후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8주 만에 뇌의 반응 패턴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뇌와 실패하는 사람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실패를 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이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뇌가 분석 모드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뇌가 다음 전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다음 실패가 더 이상 벽이 아닌 계단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